안녕하세요. 저는 박참새라고 합니다. 저는 시와 시가 아닌 다른 여러 글들을 쓰면서 지내고 있고요. 제가 책을 가까이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청춘들에게 인문학과 책을 두루 권하해달라는 그런 콘텐츠를 제안받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돌이켜 보면은 저 어릴 때부터 제 주변에 책을 읽으라고 막 그렇게 열심히 강요를 하거나 권했던 어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읽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이런 식이었고, 저희 부모님도 딱히 책과 그렇게 친했던 모습을 보여주진 않으셨었는데, 물론 뭐 그때 유행했던 뭐 어떤 전집이나 위인전 같은 것들은 이제 구비를 해주셨어요. 그냥 기본 아이템 정도로. 근데 그 이외에는 저한테 어떤 지나친 독서의 매압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책과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서로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저는 이런 일을 하게 됐고, 또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양육하지도 않으셨는데 왜 또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를 늘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책을 읽으라고 강권했던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도 모두가 읽으라고 할 것이 분명하니까 저는 읽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무언가를 권하고 권장하고 또 이렇게 해봐라 추천할 땐 그것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고 다른 선택지도 있다. 너에게 맞는 다른 옷이 있을 거다라고 그 여백의 여지도 함께 알려줘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그게 책인지 책이 아닌지를 떠나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을 읽어도 좋지만 안 읽어도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 실제로 독자님들이나 이 책과 관련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책을 어떻게 읽냐보다는 나 책을 끝까지 못 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게 아마 독서에 대한 어떤 압박감, 부담감 때문에 생긴 그런 책임감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사실 완독에 대한 열망이나 의무감 같은 게 없어요. 실제로 저는 책도 잘 버리고요. 막 찍기도 하고, 그냥 제목만 읽고 읽지 않았던 책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다 일종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책 등만 읽었든 서문만 읽었든 저는 그것도 일종의 제가 그 책을 경험했고 독서를 했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만 나와 친한 책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방 안에 가둬놓고 멋진 서재를 만들어주기보다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고 자유롭게 마치 여행을 하듯이 그냥 삶을 떠돌다가 조금 외로워질 때, 혹은 생각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혹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저는 책을 조금씩 찾아 읽었고, 그게 많아지면서 이렇게 쌓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책 말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정하고 싶지 않고, 본인한테 더 재밌다고 느껴지는 게 있다면 저는 그게 오히려 자신의 인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무엇이 됐건 저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신만의 것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비유가 아니라 그냥 똑같아요. 음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자기의 입맛을 찾으려면 싫어하는 것도 먹어봐야 돼요. 나 이거랑 안 맞네? 나 이거 알러지 있네?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다 먹어봐야 자기가 싫어하는 걸 알고 안 먹는 걸 알게 되잖아요. 음식에 저는 그렇게 아주 대담한 도전을 하는 분을 많이 봤거든요. 왜 책에는 그렇게 안 하죠? 책 사서 실패할 수 있죠. 아마 대부분이 실패일 거예요.
그러면 그 책 다시 팔거나 친구한테 주거나 뭐 그냥 박혀놓고 다음번에 읽거나 하면 돼요. 그냥 그것을 어떤 실패, 실수라고 여기지 않고 아 그냥 이 음식, 이 반찬 나랑 안 맞네. 딴 거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음식점 찾아가듯이 밥을 먹듯이 정말 그냥 편식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책에 박할까 그런 생각은 좀 하기는 해요. 책이 마음에 안 들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책이 많을수록 그럴 확률은 더 많아져요. 나와 닮은 책을 찾으려고 그냥 혼자만의 어떤 시식을 계속 해보는 거죠. 저 어릴 때는 마트 가면 시식 코너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엄마한테 마트 가자고 해가지고 그 시식 코너만 돌아도 저녁 한 끼가 저는 해결이 됐었어요. 그 중에서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안 먹었고 마음에 드는 건 계속 먹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먹었으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시식은 공짜라서 가능은 했겠지만 근데 뭐 책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할 수 있어요. 뭐 서평단에 참여해 본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해본다든지 도서관도 있고요. 도서관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공장소인데 정말 여름에는 너무 시원하고요. 겨울에는 너무 따뜻한 아주 좋은 곳이에요. 도서관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씹고 뱉어도 보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기예요. 일기를 꼭 쓰라는 게 아니라 일기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뭐 서양집이나 뭐 일기를 그대로 복간한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내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철학가, 막 사상가, 문학가 이런 사람들의 일기들이 아주 많이 출간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고민하고 그 사람들도 정말 하찮은 걸로 고민하고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그리고 너무 대단한 걸로는 고민하지 않고 막 그랬거든요. 좀 인상 깊었던 일기가 최근에 읽었던 것 중에 비트겐슈타인이 쓴 전쟁일기라는 책이 있는데 비트겐슈타인이 사상가? 철학가잖아요. 그 자신의 논리를 확립하고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작업을 했을 것만 같잖아요. 근데 그 일기를 보면 아니에요. 그냥 대부분 오늘 망했다. 오늘 작업 못했다. 어떡해? 막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작업과 일기물이 따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이렇게 병렬로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솔직한 나 말고 어떤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그런 일기 혹은 편지 아주 내밀한 글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반영하는 데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지 않고 본인 걸 쓰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일기도 저한테 고민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떻게 써야 되냐, 뭐부터 써야 되냐. 나는 하루에 뭘 하는 게 없는데 일기를 어떻게 쓰냐. 종이에 써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이 책에 대해서 느끼는 부담감, 더 넓게는 글자 자체가 주는 부담감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기 누가 봐요? 나밖에 안 봐요. 근데 왜 잘 써야 되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굳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선 일기를 쓰고 싶다. 근데 그런 부담감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당분간은 좀 쓰지 마시고 내 주변에 어떤 매체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일기라는 게 꼭 종이에 안 써도 되거든요. 요즘 너무 많은 매체가 있잖아요. 저는 본인한테 맞는 미디엄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뭐 트위터 같은 것도 저는 초단위의 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위터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재밌는 일기이고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다른 친구들이 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비공개 계정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꼭 일기가 종이 위에 안착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새 막 유행하는 만화 캐릭터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약간 다 하찮은 것들이 좀 인기예요. 막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그렸다던가
정말 리얼하게 그렸다던가 이런 게 인기가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고시미는 정말 대충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주 훌륭한 대충이죠. 그런 것처럼 일기도 그냥 고시미처럼 막 헐렁하게 그냥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요즘에 말할 때가 잘 없다라고 느끼거든요. 친구한테도 말을 잘 못하지 않나? 그리고 뭐 부모한테는 더더욱 그렇고 뭔가 약간 사회적으로 본인이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상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편하게 떠들 수 있는 공간은 어디지? 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다 한 번씩 돌면서 한 마디씩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장 재미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전에 이제 질문 중에서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인문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는 뭔가 클라이밍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클라이밍을 보면 그 경사가 잘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 하는 사람 말고 이렇게 그냥 뒤에서 보고 있으면 사실 경사가 거의 없다시피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너무 가파른 곳이고 디딜 돌도 너무 많아서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스포츠잖아요. 근데 인문학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땐 굉장히 평지 같고 고요한 것 같지만 사실 발을 들여다놔 보면 너무 막 돌도 많고 가야 할 길도 많아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올라간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클라이밍이 아주 멋진 점이 저는 그 하강할 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클라이밍 선수분들이나 혹은 취미로 하는 친구들을 보면 포기하는 지점에서 정말 미련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냥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포기하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좀 더 단련한 다음에 저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도전을 해야지 하는 부분이 아주 삶에서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만큼 정말 작고 큰 돌로 쌓아 올린 성벽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막 단계부터 밟아 올라간다든지 그것을 정복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이 시대에서는 좀 이제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클라이밍을 한다면 제가 돌 하나만 디뎌도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인문학 혹은 문학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도 이미 충분하고 너무나 멋진 책들이 함께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멈추셔도 상관없어요. 이미 좋은 성취였고 거기에서만 둘러봐도 아마 멋진 풍경이 있을 거예요.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시면요. 그런데 하지만 원하시면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앞에 쌓인 수많은 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하고 다른 데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늘 같은 자리에 있는 아주 훌륭한 독서 스포츠가 아닌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제 의견에 다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걸 꼭 해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럼 반드시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전에 없었던 거라서 혹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라서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이겠죠. 근데 사실 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셔야 할 텐데 그때마다 그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자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한켠에는 꼭 책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좀 인문학이 여러분의 삶에 좀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지 않고 실행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면서 그
그 와중에 책이 있었으면 하는 그냥 아주 작은 바람이 있고요. 저도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쓰고 책과 열심히 다투고 또 사랑도 하면서 잘 쓰고 지내고 있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